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 뉴스 내용을 좀 긁어왔거든요. 네.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도자료 위주로 한번 볼 건데 예전에 제가 봤던 내용들이고 최근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얼핏 그냥 뉴스 헤드라인만 봤는데 네. 와, 할 말 많던데요. 솔직히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최근에 가장 이슈 사항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내용은 이제 부산시청 홈페이지에서 보도 자료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때 개발 제한 구역을 풀고 그다음에 강서구가 개발이 됐거든요. 네. 이번에 17년 만에 또 개발 제한 구역을 풀었는데 저는 여기서 해운대 53사단 있죠. 거기도 이제 압축해서 개발하겠다는 내용도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카드 아닙니다. 국무회의 다 통과된 거고 발표까지 났기 때문에 이제 언제 진행될지 언제 예산이 들어올지 그런 것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국토부에서 부산을 3개를 확정했거든요. 네. 신해운대역 뒤쪽으로 해서 송정도까지. 사람들이 송정동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죠. 참고로 신해운대역이 2호선 다음에 생겼는데 여기에 2호선이 있는데 네. 왜 신도시 끝자락에 여기에 해운대역을 그러니까요. 넣냐 이랬는데 여기가 53사단인 거죠.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이번에 악플도 달렸는데 네. 요 뒤에만 개발된다는데 아닙니다. 요 송정도까지 다 포함입니다. 네. 우동 좌동 송정도까지 포함이기 때문에 여기 군부대를 압축 개발시켜가지고 신도시랑 일자리를 넣겠다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네. 하나씩 한번 볼까요? 예. 첫 번째가 해운대 첨단 사이언스 파크. 이거는 가칭입니다. 아무튼 해운대 기장 1원 해서 53사단 사령부를 압축 재배치하겠다. 이전을 하지 않고. 와, 근데 해운대 일원이 아니고 기장까지 포함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 송정역까지는 해운대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부터 기장이 돼요. 요런 데도 좀 포함이 되겠네. 여기도 해운대잖아요. 그러니까 해운대 일원이라고 할 건데 기장까지 들어간 거 자체는 여기도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굉장히 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에 이제 건의나 이런 부분 국방부랑 협의가 어느 정도 이제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개발 사업 추진은 2027년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보면 위치가 이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는데 신해운대역 뒤쪽과 송정 뒤에라고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해운대, 송정 도시를 확장해서 지역 균형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직주 근접 일자리도 창출시키고 강화시키겠다. 그리고 국방도 이전하지 않고 재배치하겠다. 이런 내용들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해운대에서 제일 큰 호재가 저는 이거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뒤쪽과 여기 뒤쪽 두 군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토지 상가 투자로 봤을 때 해운대 뒤쪽에 개발이 되면은 이쪽으로는 뭔가 투자할 만한 건물이라든지 땅이 없어 보입니다. 없죠. 근데 이제 송정 같은 경우에는 꽤 많아요. 꽤 있죠. 여기 아파트가 만약 들어온다 하면은 이쪽 있죠. 여기에 이제 파리바게뜨 위치 그 주변으로 해서 2호선 연장 계획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신도시와 일자리와 바다와 2호선을 끼고 있는 곳이 유일하게 해운대랑 송정이 될 거기 때문에 송정도 해운대 못지않게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예전 강장군님 자료 보면 옛날 송정 초등학교 부지 지금 네. 폐교라고 돼 있죠. 맞습니다. 요 부지 일대가 이제 송정의 제2 마린시티 해가지고 한때 도시기본계획에 나왔던 적이 있잖아요.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요 일대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가 이렇게 개발되면 사실 요런 데는 전부 택지로 된 거기 때문에 구분 상가를 사야 되거든요. 아니면 아파트를 봐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꼬마 빌딩, 건물, 땅 이런 거를 개별적으로 사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요 맞아요. 라인들은. 네. 그래서 2호선이 되면은 예로변 라인 상업지도 괜찮을 것 같고 말씀하신 이제 제2 마린시티 여기가 이제 2030 비전 전략해서 해운대구 장기발전 계획 자료입니다. 그래서 송정 초등학교 송정동 1원으로 해서 2030년까지 개발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단지 시설 배치도도 이미 나와 있어요. 조감도까지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의 우측편에 배치된 LCT 느낌의 아파트가 들어와주면 되게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마린시티 조성 관련해서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해운대 행정계획. 홈페이지에 거기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네.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여기 있네. 네. 네,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제2 마린시티라 해가지고 사업 기간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이런 도시계획을 보면서 투자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정말 잘 알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 이게 다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렇겠죠. 이렇게 비싼 땅에 지금 이 행정계획 나올 때랑 지금이랑 가격이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바다 일선은 평당 1억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또 중요하냐면 한번 도시계획이 나왔던 곳이 다시 나오더라도 그 지역을 좀 우선으로 해서 다시 나온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여기가
완전 상업지까지 해변가까지 다 먹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좀 힘들다고 맞아요, 솔직히. 네. 제 생각은 그렇죠. 뭐 제가 도시계획 전문가는 아니지만 투자자로서 봤을 때 왜냐면 여기가 너무 비싸단 말이죠. 막 스타벅스 매입 있는 거 못합니다. 네. 평당 1억씩 하잖아요. 근데 이 뒤에 폐교를 중심으로 해서 뒤쪽은 아직까지 땅값이 그래도 앞쪽보다는 좀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이 되면 뭔가 높이도 올릴 수 있잖아요. 네. 용도 지역 변경이 되면. 그래서 좀 축소를 하더라도 이런 움직임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토지 거래 사례, 우리 흔히 말하는 큰 손들의 아름아름 이런 거래도 좀 있었습니다. 이 맞습니다. 거래가 있었다는 거는 또 실거래를 부동산원 들어가면 데이터에 다 나오니까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은 또 팩트입니다. 네. 근데 송정의 사실 최대 단점이 주거 고정 수요였거든요. 바다와 그 다음에 역도 있긴 하나 동해선이고 고정 수요가 너무 부족했어요. 바다는 너무 이쁜데. 그렇죠. 관광지도 끼어 있고 자해운대, 우오시리아 중간에 딱 끼어 있거든요. 그런데 송정 동 자체가 대부분 임야였단 말이에요. 네. 전부 다 개발 제한 구역 묶어 있는 곳. 네, 여기가 이제 임야,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해운대 못지않게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이 생긴다는 거죠. 네. 이때까지는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요. 문의는 해운대에 구지만 너무 동측편에 치우쳐져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동해선이 있기는 하지만 2호선 연장이 없었다 보니까 이 송정에 대한 뭔가 미래에는 좋아질 건 알겠는데 네. 당장의 쓰임새가 좀 약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됨으로 인해서 2호선 연장에 대한 타당성이 또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죠. 명분이 생기죠. 네, 그래 되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 네. 서울도 보면 강남구가 제일 비싼 동네죠. 요 강남구를 보면 강남이 개발되다 보니까 도심 안쪽으로 당연히 소초도 비싸지고 강 건너편에 성수동도 비싸졌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요 오른쪽 편에 이제 강남에서 완전 메인은 요 삼성역에서부터 요렇게 오는 테란노 라인, 요 라인들이 제일 메인인데 근데 여기서도 강남구에서 문정동을 보면 이런데 지산들이 들어왔어요. 네. 여기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 보이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강남 대로변 테란노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 지산의 레벨이 어떻게 되냐면 성수동 강남구가 아니지만 성수동이 딱 강남에서 강 하나 건너면 바로 갈 수 있잖아요. 바로 맞은편이죠. 네. 그다음에 강남구에서 약간 끝자락에 있는 문정동. 이게 이제 거의 공동 1등이었는데 지금은 성수동이 조금 앞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공동 1등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성수동과 문정동 그리고 나면 영등포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산으로 오면 딱 어떻게 되냐면 이제 도시 기능상 보면요. 해운대에 메인이 있고 강을 딱 건너면 수영구. 그다음에 해운대의 끝자락인 요런데 주거랑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당연히 좀 땅값이 비싼 요런 데가 사실은 최대 수혜지가 또 되겠죠. 그렇죠. 도로도 잘 깔려 있고 왜냐면 오시리아 때문에 이미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2호선만 딱 연장시키면은 더 이상 손댈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까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바닷가 라인 하고요. 네. 내륙으로 들어오면 이미 맥도날드가 있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제일 핫플이 될 괜찮네. 존이 여기 중심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블루라인 파크가 있는 예. 요런 데가 핵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오시리아 관광단지로 바로 연결되는 요런 라인들까지 최대 수혜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로 쭉 가면은 여기 53사단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쪽 도로도 아마 확장되면서 도로가 연결이 될 거라 보고요. 2호선 또 요 어디에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예, 2호선은 저도 그냥 여기라고 거의 예, 확정 짓고 싶어요. 많이 예. 보고 있죠. 네, 왜냐면 제가 그 거제역도 가보고 환승센터 다 가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궁금해서. 근데 지도로만 봐도 다 350m 이내거든요. 여기 생긴다는 사람도 있긴 한데 여기는 너무 멀어요. 너무 많아요. 500m 넘어서 네. 환승이 어렵고 네. 이까지는 350m 딱 구간에 다 들어갑니다. 네. 백스코도 그렇고 거제역도 그렇고 심지어 부전역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맥도날드 옆에가 거의 확실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요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2호선이 저는 들어온다면 상당히 또 괜찮아질 게 우리가 일광신도시도 봤잖아요. 예, 지금은 일광신도시가 이제 하락장에서는 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그렇죠. 또 상승장이 됐을 때 일광신도시가 최고가 9억대까지 갔었잖아요. 일광자이가. 맞습니다. 예. 그 말은 이제 사실은 좀 더 어떻게 보면 북쪽에 있는 일광도 그 정도 가격을 찍었다면 해운대 신도시와 시너지 효과가 나는 여기 일대는 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도 있겠다. 맞죠. 예, 충분히 그런, 가능할 거라 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동해선 앞에 딱 서 있어 보니까 물론 주말에 갔긴 했는데 사람들 진짜 바글바글 합니다. 이 관광으로 올 수 있는 그 수요들이 철도가 개선이 되면은 사실 해운대도 여기
사람들이 2호선이 여기 없었으면 가기 어렵거든요. 네. 해운대 바닷가까지. 여기서 막 둘러서 가고 해야 되는데 송정도 여기 있으면 충분히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송정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2호선이 황금 노선이고 부산에서는 황금이죠.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다. 그리고 우측으로는 바로 또 오시리아 관광단지. 이게 우리는 관광으로 보지만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또 일자리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관광단지 내에서도 이게 있지만 이 외부로 해서 음식점들이나 카페나 이런 데 돈 엄청 잘 버는 데는 또 되게 잘 벌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엄청나죠. 네. 그 서울의 위례 신도시도 그때 특전 사료무가 이전하고 한 20년 걸리긴 했더라고요. 네. 근데 앞으로 이제 20년 뒤가 되면은 이제 이런 시설이 세팅이 되고 이런 거는 더 낙후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또 사람들이 이주 수요도 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좀 좋게 보였습니다. 이것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요. 네. 어떤 게 있냐면 여기가 이제 착공되는 타이밍을 좀 잘 보시면 좋아요. 착공이 그래도 3, 4년은 좋게 걸린단 말이에요. 네. 남들은 눈에 보이면 그때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덤프트럭, 포크레인 이런 게 다녀야 많이 움직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도시계획이나 뉴스를 잘 보면서 착공 소식이 떴을 때 움직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송정 도시 확장 이런 내용들도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아까 위에도 뭐 기장 적혀 있었다 했는데 여기 기장 해운대 일원. 기장 1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 에코 델타 시티 2인데 이 강서구에 이렇게 많이 개발해도 되는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미 원도 지금 음. 개발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2로 일단 풀어버렸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또 앞으로 1, 20년 뒤에 여기를 개발할 거다 그런 이야기인데 규모가 320만 평이에요. 네, 이 정도면은 거의 해운대 신도시 3개 정도 엄청난 큰 규모죠. 11조를 넣어서 에코 델타 시티 중심으로 해서 생활권을 만들겠다. 15분 도시 이런 식으로 세팅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용역 조사 실시됐고 사업 착수는 2028년, 사업 준공은 2037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스 클러스터, 역세권, 디지털, 항공 관련된 시설들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주택 들어오고 이로 인해서 뭐 58조 생산 유발 효과, 그다음에 고용 유발 효과도 24만 명이 추가적으로 들어온다. 저는 호재라고 봅니다. 이것도요. 이게 이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접근이 완전 달라져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명지 신도시입니다. 예. 그다음 여기가 오션시티고 그다음에 여기가 에코델타 시티 1이죠. 네. 요게 300만 평이 넘어요. 아까 자동신시가지의 거의 3배. 예. 그게 거의 97만 평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리고 서울에 이번에 3기 신도시가 발표 나서 진행이 느리지만 어쨌든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중에 제일 큰 게 왕숙 1지구, 2지구가 합쳐서 그게 300만 평이 좀 넘거든요. 네네. 수도권에 들어올 만한 규모의 신도시가 네. 주거 배치를 얼마큼 하고 일자리 배치를 얼마큼 하냐 이게 다 다르지만 이게 지방에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만큼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저는 이게 그냥 부자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이 요- 농지가 너무 크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에 센텀2 보상 중인데 제 주변 사람만 해도 벌써 이제 30억부터 한 80억까지 그렇죠. 보상받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상담하는 네. 사람만 많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또 보상을 받는다라는 거죠. 예전에 요거 보상 나갈 때 2016년경이었나? 그때 제가 이제 연산동에서 하고 날 때라서 보상받은 분들이 막 많이 물어보고 했었거든요. 그분도 30억을 보상받았었어요. 그래서 어디 투자할지 막 물어봤는데 네. 그래서 아파트는 공급이 지금 계속됩니다. 지금 에코델타 시티 이제 공급이 있죠. 예. 입주하고 있고 계속 공급이 있고 그리고 제2 명지 신도시 있죠. 제2 명지 국제 신도시도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에코델타 시티까지 들어오면 사실 여기 부산의 전체 인구는 이거 다 모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부산 사람들 중에서도 약간 서쪽 이쪽, 예. 이쪽 사람들은 이쪽을 볼 수 있어요. 네. 여기 사람들은 이제 진구를 가거나 진구의 사람들은 남구나 그러니까요. 수영구 이런 데로 맞습니다. 오고 싶겠죠. 그러면 뭐가 중요하면 여기 김해 사람들, 그러니까. 그다음에 진해, 장류. 그다음에 거제도 이런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네. 이제 토지나 건물 땅을 깔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큰 호재가 있고 돈이 풀리고 이런 거는 엄청난 호재인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투자는 토지 투자가 제일 손쉬울 수도 있습니다. 아, 이런 게 개발되면 될수록 토지는 땅값은 올라가니까. 근데 아파트는 잘못했다가는 쏠림만 되고 또 너무 순간적으로 입주가 터지게 되면 네. 공급량에 의해서 시장이 침체기가 올 수도 있으니까. 가락 라인으로 해서 강뷰 보이면서 나중에 에코델타 시티 뷰까지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용원 있죠, 용원. 여기가 집값이 엄청 쌉니다. 갭이 1,000만 원 이하 이래 들어갔거든요. 예전에 유명한 강사님이 갭 500,000으로 살 수 있는 거를 막 찍어줬어요. 네. 여기가 용원이잖아요. 네. 이런데 막 찍어줬는데
자, 이런 거 보세요. 그 코로나 때도 많이 안 올랐어요. 갭방원입니다. 갭방원. 무피 투자. 매가가 1억 750, 전세가 1억 750이에요. 이 대장 아파트 한번 보죠. 왕관이 있는 거. 네. 20평 8,100만 원. 이런 거 갭 2,000. 이런 거도 갭 140만 원. 매매가 7,940, 전세 7,800. 그래서 갭 차이가 140만 원. 140. 와. 그러니까 자기도 막 500 이하 이런 걸로 살 수 있다. 여기를 엄청 찍어줬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오르느냐는 거지. 이 코로나 때 보세요. 안 올랐어요. 전국이 오르는 그 코로나 때 일부 요때 조금 오르고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재산세 내고 뭐 내면 복비 내고 하면 마이너스죠. 네,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리스크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도시 공간을 모르면서 그냥 가격 싸다, 전세 매매금 붙어가지고 투자금 작게 들어간다, 이런 걸로 그냥 단순히 투자하기에는 좀 안 맞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입지를 무조건 봐야 됩니다. 에코2 예정되어 있고요. 위치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부산시청 보도자료 가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화전동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산단 복합 물류지구를 조성하겠다. 그 우리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풀었던 지역이 있거든요. 강서구. 거기 추가적으로 더 푸는 곳이라 보면 됩니다. 여기도 보상공사 추진을 2027년부터 모든 사업이 2027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대신에 조금 아쉬운 게 물류입니다. 또 신공항과 가깝기 때문에 물류가 들어온다 보면 되고 위치가 아까 이제 대장님 말씀하신 이쪽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강서 국제 명지 도시고 딱 지나면 화전동이 있거든요. 화전 일반 산단, 녹산 산단 위쪽에 있죠. 여기에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 풀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산단이 추가적으로 더 확보가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가 생기니까 여기 아파트, 요런 데 아파트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래 보는데 요런 데는 힘듭니다. 네. 올라도 작게 오르고 불경기가 오면 나중에 안 팔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런 데가 좋아지면 어디냐면 결국 여기 명지, 그다음에 에코델타시티 1 이런 데 위주로 봐야 돼요. 요런 데 일자리가 들어오게 되면 요런 데가 좋아집니다. 기존 주거가 더 좋아진다. 그 말이죠, 맞죠? 그리고 이제 요런 데가 있으면 지금 요런 데 이 도로 있죠, 여기에. 보통은 아마 조감도를 여기가 제일 유력하겠네요. 요런 데로 도로를 좀 넣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 요런 실선 같은 도로 요런 데 있죠. 이런 것도 좀 눈여겨 보시고. 저는 근데 요 도로들이 제일 유력할 것 같아요. 요런 데에 좀 진입로를 넣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요런 데 공장들 지가 상승에는 좀 볼 수 있겠죠. 방금마을이라고 해서 여기 회관에 이런 데도 주거지 일부 있거든요. 네, 이런 데는 데도 좋죠. 이제 땅값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주변에 착공하고 나면은 이런 느낌 아시죠? 이런 데가 지금은 완전 시골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기본 의식주는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식당이라든지 또 먹어야 원룸이라든지. 근데 그 도로에서 바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도로 라인들, 출근 퇴근 라인들 이런 데는 이제 건물이 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데도 이제 호재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주변이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좋아요. 장군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여기는 이제 택지들이다 보니까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도 공업지다 보니까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택지가 아니에요. 이런 데는 개발지에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데는 주거지니까 오만 것 다 할 수 있거든요. 웬만한 거. 이런 데가 많이 뜰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부산에서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여기 미진 이지비아도 여기 들어오는데 소형 아파트인가? 그런 것 같아요. 주거지에 딱 들어오고. 그런데 이 보세요. 주거지에 들어오잖아요. 이런 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요 인근에 있는 주거지, 상업지 여기 준주거지예요. 네. 그래서 상업지 제일 좋고 그다음 준주거, 그다음 3, 2, 1종 이렇게 되는데 아까 거기는 2종이더라고요. 그렇네요. 지사과학산단도 한번 가보시죠. 지사동도 보면 진짜 깜짝 놀랐는데 매매는 좀 어려운데 이쪽 라인으로 해서 보면 명진파크뷰 이런 거 있거든요. 네. 여기가 그냥 일자리입니다. 네. 일자리 옆에 가까운 오피스텔인데 공실이 없어요. 그냥 요거거든요. 만실입니다. 만실. 상가나 이런 건 좀 잘 안 되는데 임대는 워낙 잘 나가고 임대료도 비싸요. 왜냐면 일자리가 바로 앞이기 때문에. 이런데 이제 아파트를 사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요런데 오피스텔을 사라는 것도 아니고요. 아닙니다. 예. 이제 이런 게 들어오면 땅을 사놓고 아파트 지을 사람들이 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오피스텔 지을 사람이 오잖아요. 네. 그때 내 땅을 팔아야 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이런 게 들어오면 제가 아까 뭐랬어요? 명지국제신도시나 그쵸. 에코델타시티 쪽이 오히려 더 뜬다. 진짜 땅을 사야 돈이 됩니다. 왜냐면 땅 위에 지어진 거에 피 붙은 거 다 사면은 사실 우리가 마진이 붙고 붙은 걸 사기 때문에 많이 못 먹습니다. 이런 생각 안 해봅니까?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내한테 아파트를 파는 요 건설사는 얼마나 벌었을까? 내보다 건설사가 먹이 사슬 위에 있는 것 같아. 네. 무조건 맞죠. 그렇다는 아니죠.
아니지만 그럼 또 이 건설사는 핵심이 뭘까? 그게 보통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먹이사슬 최상단에 있는 게 땅 부자들인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옛날에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거 봐도 그 송중기 아역 때 이제 어디 하냐니까 분당 땅을 사잖아요. 그래서 다 먹이사슬의 최상단에 있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어쨌든 땅이 제일 최상단에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건설회사 회장님들도 땅을 되게 많이 사놨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막 지어올릴 건데 지금 신탁사로 되어 있지만은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번 땅이 있고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2번 땅이 있어. 1번 땅은 바다 뷰에 가깝잖아요. 네. 2번 땅도 1번 땅을 짓기 전에는 아파트를 짓기 전에는 2번 블럭에 아파트를 지으면 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분양을 하고 예. 그 다음에 1번 땅을 지어가지고 또 바다 뷰로 분양을 맞아요. 하는데 요 2번 땅에 있는 아파트들이 뷰가 많이 가리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건설사들은 좀 수익을 남긴다. 네. 근데 먹이사슬의 최상단에 보면 보통 토지주가 있더라. 지금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도 부산에서 유명한 큰손이 땅 주인이잖아요. 아, 그래서 스펀지 절대 안 자리. 팔. 예. 지금 과거 스펀지 자리. 네. 절대 안 팔다가 이제 건설사랑 같이 해서 판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땅으로 인해서 진짜 부자들이 많이 탄생되는 거죠. 땅이라면 너무 외곽지만 생각하는데 외곽지가 크게 먹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빠르게 안전하게 이렇게는 또 중심지. 결국 스펀지를 상가로 보는 사람이 있지만 저희 같은 사람은 땅으로 보거든요. 맞아요. 네. 요새는 이 정도 있잖아요. 바다 보이면 그냥 다 매입하던데요. 이번에 IS 동서에서도 보면 하나 매입한 게 있는데 사실 용동 그 요런 데 있죠. 삼계명가 뒤쪽에 네. 여기가 회센터 꼼장어 먹는 라인인데 요런 데도 다 매입을 했더라고요. 네. 보니까. 근데 사실 여기가 위치가 막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용도 지역도 2종이에요. 근데도 매입해서 이제 아파트를 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받아주는 프리미엄이 더 높아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네. 외곽으로 오는 것 같아요. 여기는 강한대교 뷰가 보이죠. 근데 여기는 현재로는 보일 수 있겠지만 여기가 춘주거잖아요. 네. 이런 게 나중에 올라오면 이쪽 편은 좀 가릴 수 있겠죠. 맞아요. 막혀버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 더비치 푸르지오 서밋도 3종이죠. 근데 남천 서밋 자리는 준주거입니다.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여기 남천 서밋이 들어오면 일부는 가릴 수 있다. 항상 이제 토지 용도를 보면서 도시 공간을 보고 부동산을 접근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최근 이슈 사항에서 개발 제한 구역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시리아선 한번 볼까요? 저희가 안내사항 아, 한번 네. 안내드리고 궁금한 거 답변은 여기 올려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또 순차적으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는 몇 자리 안 남았는데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 날 해운대에서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브런치 모임이 있습니다. 딱 이제 10명만 가능한데 지금 이제 3자리 남았습니다. 보통 이제 질문하러 많이 오시죠. 저희 얼굴도 보고 네. 이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개별 코칭을 좀 해드릴 거예요. 네,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는 해드립니다. 네. 따로 개별 코칭 신청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게 식비 포함해서 그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핵심 꼬마 빌딩, 토지 꼬마 빌딩 스터디 6기가 시작됩니다. 5주차로 진행되고 5월 23일 금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이죠. 예,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저희 여기 이제 필수 이론, 그 다음에 투자 유망 지역 분석, 그 다음에 좋은 물건에 대해서 우리끼리 토론을 해볼 거예요. 네. 그리고 나면 마지막 날은 이제 저희가 시크릿 임장해가지고 투자하기 좋은 거, 저랑 강장군님이랑 투자하기 좋은 물건 가볼 겁니다. 1주차는 이제 OT해서 우리가 이론, 성공 공식과 필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고대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2주차는 제가 이제 유망 지역이나 어떻게 이제 땅값이 올라가는지 지역 분석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3주차는 임장을 가고 4주차는 저희가 또 물건을 확보해서 토론과 피드백을 또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준비한 물건을 토대로 현장을 직접 가보고 거기서 이제 봐야 될 거, 보지 말아야 될 거, 위험한 거. 저희가 잘못된 사례를 진짜 많이 알려드릴 거거든요. 잘된 사례는 우리가 방송에서 할 수 있지만 잘못된 사례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지면은 저희가 진짜 위험한 사례들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꼬마 빌딩을 공부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비용은 사실 다른 데 보면 거의 대부분 500 정도 받아요. 제일 싼데 제가 트래킹 해보니까 220만 원인데 저희는 39만 원입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 몇 자리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도 남겨놓겠습니다.